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주정훈입니다. 예, PT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저희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자체 연구를 비롯해서 위탁 연구, 현장 연구를 합해 총 35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연구 하나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희 서울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더 따뜻한 교육으로 온 사람,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연구로 현장의 교사, 또 정책개발자, 연구자들을 위해 작은 디딤돌을 놓는 마음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2022년 저의 자체 연구 주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AI 튜터 혹은 보조교사 활용에 관한, 그렇죠?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관한 연구입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공교육은 의미 있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해일과 같은 변화 속에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교육 환경이 변하면서 다가올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와 전환을 요청하는 각종 담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의 목소리만 높을 뿐 무엇을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내용도 방향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각종 격차, 불평등 문제, 또 학력 저하 문제 등 여러 난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또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난제들도 얘기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러한 현실에서 유독 확실해 보이는 전망이 하나 있다면 바로 디지털 그리고 인공지능일 겁니다. 작년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진영을 막론하고 언급했던 공약이 바로 디지털과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대통령 교육 공약인 그 희망 사다리의 제1번도 인공지능과 디지털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것은 AI를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지 또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사회적 상상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런 사회적 상상을 하기보다는 주장하고 그것을 확산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활용은 일단 사용하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구는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둘러싼 모호하고 희뿌연한 담론을 거두어내고 인공지능 기술, 특히 AI 보조교사에 대한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상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습니다. AI 보조교사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루고 싶은지, 다른 대안은 정말 없는 건지, 필요하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로 정말 가능한 건지, 또 우리의 학교 현장은 그것을 저주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토양은 되어 있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갖고 바로 활용의 당사자인 학교로 들어가서 교사와 학생들의 활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교육이라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개별화 맞춤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과연 정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넘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밝히고 향후 어떤 정책적 노력을 모색해야 할지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21년 민간 기업이 만든 AI 튜터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실행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2022년 연구는 그 후속 연구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또 서울시 교육청의 인공지능 튜터 마중물 학교 사업의 우정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2022년 7월부터 연구 설계를 시작해서 2022년 12월 중반까지 수행되었습니다. 정말 길고 짧지요. 이런 연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공동 연구진들과 함께 온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 과정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이 연구 내용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마중물 학교 사업은 학습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나 다문화 세터민과 같은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
또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튜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중물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막 시험대에 오른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물꼬를 길어 올리기 위해 천마중을 하는 의미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운운할 수는 없지요. 이 연구 역시 마중물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중물 학교에서 사용하는 AI 플랫폼 중 10개를 선정해서 플랫폼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술의 이름입니다. 그 기술의 상당 부분은 또 주체는 바로 기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AI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도구를 잘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그 도구들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의 AI 선도교사단 선생님들 일부와 함께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또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들로부터 팩트 체크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AI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 및 양상, 또 사용자 인식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장점과 한계 요인을 밝히고, 또 이 AI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수업 활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연구의 핵심이기도 한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탐색했습니다. 총 10개 학교의 11명의 교사, 또 21명의 학생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또 질적 연구자들의 생생한 언어로 두터운 기술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그 양상의 특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7개 일반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은 바로 학생들의 중도 이탈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AI 활용 교육은 앞으로 이 학습 동기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게는 맞지 않는 맞춤형 문제라든가 또 낙인 효과의 문제,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 간의 격차 문제 역시 AI 활용 교육이 넘어야 할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모두가 동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사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조금 더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주 배경 학교의 학생들과 특수학교 학생들에게서는 일반 학교와 달리 AI 활용 교육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바로 연구 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중물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가 끝나갈 즈음인 12월에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도구 분석과 현장 인터뷰, 수업 관찰, 설문조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현재 AI 튜터라는 도구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회자되고 전유되는지를 통해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모두 7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는데요. 무엇보다 보조교사를 잘 활용해야 할 교사들이 AI 튜터들에 대해서 장밋빛 환상이나 왜곡된 기대를 가짐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교사의 역할을 도구에 위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활용교육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결해야 될 7가지의 과제를 제시한 다음에 AI 활용 교육을 위한 정책과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해봤습니다. 역시 2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중물 학교 운영에서 어떤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학교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과 정책 지원 개선 차원에서의 방향으로 나누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정책 지원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책 지원의 어떤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찾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더 중기적인 차원에서 개별화 맞춤 교육을 위해 AI 활용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역시 7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개별 학생 중심의 그 가정학습용이라든가 방과 후 수업의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향후의 AI 활용 교육은 AI 수업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 그다음에 민간 AI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포털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공공 AI 플랫폼의 고도화가 좀 더 그 방식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양적 확산보다는 강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빈도에서 강도, 바로 다양한 실험적인 사례가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 또 개별 학습자 중심의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 그다음에 의미가 명료한 AI 튜터라고 하는 모호한 언어 대신에 의미가 명료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그다음에 역량 중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하나같이 가벼운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AI 활용 교육은 우리에게 좀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번 연구 과정을 통해서 AI 활용 교육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었는지, 그러면서도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학교와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고도화될 것인지를 두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서 인공지능학자 고프닉이 던진 다음의 말은 큰 시사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능에는 인공지능과 다른 보다 심오한 방식이 있다. 최근 AI가 발전한 것은 AI 자체가 특정한 힘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AI 개발에 특정한 목적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네, 바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가능성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연구에서 걷어올린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관심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또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또 영광된 시간을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